안녕하십니까. 송권 혼술 2월 21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주말에는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도는 깊숙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더 일반 언론에 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고수들, 국회의원, 또 참모진, 기자들, 정치부 기자들, 또 어떤 정보기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분석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조국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전 민정수석.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금이냐 왕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모든 현안이 터졌을 때 청와대 참모들이나 주변에서 문재인을 막 감싸면서 문재인이 마치 어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처럼 신성시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파동에서도 청와대 사람들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과 결부시키지 마라. 아니 문재인이 그 인사권자고 다 인사를 했고 그 과정에 있는데 문재인이 어떻게 보면 핵심에 있는데 문재인과 결부시키지 마라. 그래서 문재인은 마치 따로 떠받들면서 신성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문재인이 임금이냐 왕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문재인이 왕이면 조국은 상왕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현수 파동을 계기로 그런 이야기가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현수 파동은 핵심이 이거죠. 민정수석을 맡은 지 한 달 반 만에 사표를 내고 지방에서 직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가 고비가 되겠죠. 근데 신현수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신현수 파동에서 지금 권력 내부의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월 7일 일요일에 갑자기 검사장 기습 인사를 발표를 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인사 내용은 그겁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맞바꾸는 그것뿐이 없었죠. 윤석열이 박범계에게 세 가지를 요구를 했죠. 한동훈 복귀, 이성윤 자리 이동, 또 추미애 사단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검 간부들 좀 바꿔달라. 이 세 가지 했는데 전부 묵살을 당했습니다. 자, 묵살을 당했는데 기습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시발점입니다. 2억의 시발점인데 왜 1월에 그렇게 기습 인사를 발표를 했느냐. 자, 당초 알려진 거는 이겁니다. 박범계와 윤석열 사이에 인사에 관해서 좀 이견이 있으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절충을 시도를 했다. 절충을 막 시도를 하고 있고 특히 이성윤은 그냥 두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막 왔는데 그때 갑자기 검찰에서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검찰이 그 권력 수사를 다시 막 제기한 것이죠. 그러니 이 문재인이 노발대발했다. 막 그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감히 내가 지시해서 한 월성원전 그것을 수사를 해. 그러면서 갑자기 기로가 바뀌면서 윤석열 역시 안 되겠어. 이렇게 해서 이 윤석열이 제시한 세 가지 요구를 전부 묵살하고 일요일에 갑자기 기습적으로 대검 검사장급 인사 발표를 해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해서 신현수가 사표를 냈다.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 자 그것이 전체적인 대략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절차는 이겁니다. 뭐냐면 자 그래서 이 조국 라인인 유강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상관인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을 하고 박범계와 조율을 한 뒤에 인사 내용을 조율을 한 뒤에 문재인이 노발대발했으니 조율을 한 뒤에 빨리 윤석열 안 다 묵살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것이 박범계를 통해서 발표가 된 것이냐 아니면 박범계가 직접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만나서 그 인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한 것이냐 그러면은 아예 그 직보를 한 뒤에 문재인이 오케이를 해서 발표를 한 것이냐 자 이 가능성 두 가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토요일자 어제자 동아일보를 보면은 둘 다 아니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내용은 사실 이 여의도에 놔두는 정보지 같은 곳에서도 이 내용이 좀 나옵니다. 동아일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오히려
박범계가 신현수는 물론이고 문재인도 패싱했다. 문재인이 인사안을 최종 제거도 하지 않았는데 1월날 서둘러 발표를 해버렸고 나중에 그것을 문재인에게 사후 보고를 했고 문재인이 추인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신현수는 물론이고 문재인도 박범계가 패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현수가 그것을 알고 문재인에게 이거 안 되겠다. 박범계 사찰하겠다. 감찰하겠다. 이렇게 감찰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민정수석 신현수는 고위공직자, 장관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이 제가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발표를 했으니 이것은 하극상이다. 그래서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인이. 그래서 신현수가 사표를 냈다. 자, 이거 새로운 내용이 동아일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정치권에 놔두는 소위 말하는 찌라시, 그 안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찌라시라는 것이 제가 쭉 경험을 해보니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앞서 나가는 그런 정보가 있고 나중에 보도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 나오기 전날쯤에 그 찌라시 내용이 나더라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신현수, 박범계 감찰 요구했었다. 이것이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제가 이것을 뒤늦게 다시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또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인 7일 오후 인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재 안 받고 바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죠. 법무부 장관은 재청권자인데 재청 절차를 안 하고 바로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를 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현수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지금 아무 배알도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런 어떻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발대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사후 승인해줬다. 그래서 신 수석은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휴가를 떠났다.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어쨌든 자, 이 문재인도 패싱됐다. 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맞는 것은 동아일보 기사대로면은 박범계가 문재인을 패싱을 하고 이 인사를 독단적으로 발표를 했다. 자, 그렇다면은 박범계가 독단적으로 혼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문재인 패싱해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재인이 사후 승인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박범계가 무슨 힘이 있다고? 친문 이너서클 안에 핵심도 아니죠. 그래서 박범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여의도 증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조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여러 정황들이 그런 조국이 여전히 민정 라인뿐이 아니고 청와대 청와대 전체를 장악하고 민주당도 그 강성 조국 맨들이 장악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은 이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을 했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때 민정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곳곳에 조국맨들을 다 포진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다 배치를 했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지만 최강욱은 서울대 법학대 대학원에서 조국에게 배운 제자죠. 논문 지도교수였다는 고도 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고, 정경심 씨 일가 유산 분쟁 났을 때 변호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조국 정경심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고, 그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이원적 상실형까지 받았죠. 그리고 그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그 조국을 나중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조국 라인을, 자기 씨가 가까운 사람들을 청와대의 민정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막 포진을 시켰는데, 최강욱은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그렇게 막 자기 사람들을 심을 그 순간까지는 조국이 자기 대권까지도 그 문재인의 후계자로도 본인이 다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질을 빚은 것이 윤석열 때문이죠. 윤석열이 조국 일가비리 수사,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 뭐 사모펀드, 뭐 대학 입시 부정, 막 이런 것 온갖 것을 다 파헤치니 대권에 이제 물 건너갔고, 그 대신 자기 보호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의해서 대권이 자초가 됐으니 사실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전에 뭐 아무리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해도 조국은 받아들일 수 없죠. 끝까지 윤석열을 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추미애 장관이 주도적으로 앞에 나서서 윤석열 징계를 막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도 결국은 이 윤석열이 있었다. 조국이 있었다. 조국 라인이 주도했다. 윤석열 징계도 조국 라인이 주도를 했다.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활동한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그때 주도적으로 막 분위기를 잡고 했죠. 그래서 결국 추미애 뒤에도 조국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가령 예를 들어서 법무부도 또 조국 라인이 장악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이것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추미애 뒤에 조국이 있다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겨냥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었죠. 그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은 그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입장문, 그 초안이 최강욱에 의해서 공개가 됐죠. 법무부 장관 입장문 초안이 법무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최강욱에 의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그때 최강욱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서 먼저 법무부 입장 나오기 전에, 법무부 공식 발표 전에 먼저 추미애 입장문을 최강욱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서 수명자, 명령을 따르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왔죠. 그런데 수명자라는 것은 일선 검찰에서는 쓰지도 않는 말이고, 이것이 군사재판, 거기서 쓰는 말인데, 최강욱이 군 법무관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 추미애의 입장문을 최강욱이 만든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그때 불거졌었습니다. 입장문을 조국 라인의 핵심인 최강욱이 만들었다면 뒤에 조국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도 조국 라인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라인, 지금 대부분 민주당에 가 있는 사람들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에 가 있는. 자, 그래서 검찰을 겨냥한 보복을 이들이 시작을 했는데, 민주당에 있는 이 조국 라인이 검찰에 대한 보복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논란이 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거 있죠. 그전에 공수처가 발족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에는 6개 분야의 수사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마저도 몽땅 뺏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데 수사청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검찰은 기소만 하는 공소청으로 바꾼다. 이 법안이 2월 중에 발의가 되는데, 이것을 주도한 인물이 친조국 라인들입니다. 황운하,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그래서 조국 라인의 보복 아니냐, 또는 셀프 구명 법안이다. 왜 그러냐면은 황운하는 울산 선거농단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피고인이죠. 그리고 최강욱도 피고인입니다. 가짜 인턴 같은 걸로. 김남국, 김용민도 여러 가지 고소고발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니 셀프 구명을 위한 법안까지도 발의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본인들에 대한 이 수사 차단도 있지만 조국을 향한 수사를 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 자기들의 보스인 조국을 향한 수사. 조국 수사 많죠. 그 중에 최근 하나 불거진 것이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인데, 그때 민정수석이 조국이었고,
그때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이었던 조국의 핵심 척건 유광철이 거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지금 새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조국의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이것이 다시 들어올지 모르니 그런 것들을 막 차단하기 위해서 검찰을 지금 와해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정권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문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팩터가 구멍난 곳에 조국을 대입을 시키면은 이게 희한하게도 이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현수 파동도 마찬가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조국이 정권의 한가운데 심은 사람이 이광철인데, 이광철은 과거에 뭐 조국 가문이 뭐 수사를 받으면서 멸문지화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국에게 어쨌든 조국의 그 핵심 접근입니다. 그 조국이 이 윤석열과 가까운 신현수를 이광철을 통해서 패싱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신현수가 지금 사표 내고 나가는, 신현수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도 가깝지만은 같은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이 이광철이 주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광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칙보를 하고 막 그 결과 가지고 박범계에게 그냥 당신이 발표나 해,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아니면은 그 전에 이광철이 조국이 개입한 그 인사안을 가지고 박범계에게 발표를 시키고 문재인에게는 나중에 보고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광철, 조국을 대입을 시키면은 이 신현수 파동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신현수는 그 결과로 어쨌든 윤석열과 가까운 신현수는 조국 라인에 의해서 지금 퇴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이 지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대입을 시키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해소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이 정말 멀쩡히 살아서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미리 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에 보임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다. 왜 그런가 논란이 있었죠. 그것도 조국을 대입시키면 의문점 해소가 됩니다. 조국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미리 부장판사가. 결국은 재판부에서 친조국 판사인 김미리가 남아서 조국을 법원에서 지켜라.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김미리의 4년째 유임, 보임 유지, 이것도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것은 조국은 왜 이렇게 여전히 힘이 셀까? 상황이란 이야기까지 들을까? 또 문재인은 왜 조국에게 쩔쩔맬까? 이 의문이 생기죠. 이건 역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 문재인이 쩔쩔매는데 조국이 그렇게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됐을 때도 내치지 못하고 그냥 정정긍긍 하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또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분노를 하는데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배경이 뭘까? 그리고 최근 뭐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한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인지 최근에 조국 딸 조민 씨가 뭐 보건복지부 산하 그리고 문재인 측근이 병원장으로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 응모를 했다가 워낙 여론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문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공기업인 한전 운영하는 병원에 결국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직접 행사했다고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 거기에 대해서도 문재인이 왜 조국에게 그렇게까지 쩔쩔맬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쩔쩔매는 이유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는 두 가지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 때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친인척과 관련해서 문재인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여의도 정가에서 놔둡니다. 정확한 확인은 되지 않지만은 정황들이 있죠.
가령 딸 문다혜 씨가 대통령 임기 중에 그냥 돌연 재산, 국내 재산을 막 서로 부부간에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동남아로 이주한 그 배경,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준용 씨,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아들 문준용 씨. 그리고 이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금 청와대 들어가서 한 달 반 사이에 여러 가지 건의를 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특별감찰관제 운영을 제대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특별감찰관제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핵심 측근, 핵심 참모들까지 다 이렇게 감시를 하는 그 특별감찰관제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었는데 그때 이석수라고 있었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현수가 민정수석이 들어가서 보니 특별감찰관제가 없으니 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신현수가 친인척 관리가 뭔가 잘못된 걸 알아차린 것 아니냐.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를 임명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겠죠. 그래서 매운털이 박힌 것 아닌가. 자,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한 조국이 뭔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쩔쩔매는 이유는 조국 라인이 지금 검찰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 그나마 검찰을 막 통제하는 것이 조국 라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위험하고 본인 개인이 위험하고 또 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조국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 분석이죠.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농단, 월성 원전 사건, 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거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 시작된 겁니다. 말 한마디에 막 불법이 저질러졌던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지금 검찰 수사, 그러니까 윤석열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막 수사가 이루어져서 본인 개인도 위험하고 정권이 흔들릴 판에 그나마 윤석열을 통제하고 하는 것이 조국 라인이다. 조국이 배후에 있고 앞에 있는 뭐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최강욱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유강철 같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검찰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국의 득세도 현직 대통령 문재인이 유축되고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신현수 사태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 문재인과 조국의 위치가 좀 드러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 기자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문재인은 침묵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현수 사태의 원인은 신현수와 박범계의 의견 차이다. 이광철은 여기서 관계가 없다. 자, 이 사태가 일어나는데 문재인 책임론까지 막 불거지고 있는데 문재인의 과거 측근이었고 또 문재인이 신뢰를 해서 발탁한 신현수 민정수석이나 아니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데려온 이 박범계 두 사람의 갈등으로 몰아붙이면서 두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개 비서관, 조국의 심은 일개 비서관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청와대 분위기라면 과연 지금 국정운영, 전반적인 국정운영에서 조국이 들여놓은 그림자가 얼마나 넓을지 짐작이 갑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